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반등해주나 싶었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뭐 트럼프 정책, 관세 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피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 벌써 지금 우리 8시에 시작하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벌써 몇 차례 들으신 용어가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야말로 락락팡팡입니다. 락락팡팡. 아니 근데 어제 일어난 해프닝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캐나다산 관세를 추가로 25%면 50%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온타리오 주지사 화나죠. 예. 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또 캐나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뭐 전기료 할증은 또 보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그런다고 금방 또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시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과 관련한 그 의사결정과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막 그렇기도 하고 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가 지금 보면은 시행된 것도 없고 철폐된 것도 없고 계속 지금 뭐 유예 상태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사실 테슬라가 그저께 15%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 한국 증시에서 하한가였는데 옛날 언제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5% 빠졌으면 그 다음날 뭐 많이 기대하면 절반 8% 그래봐야 낮아진 레벨에서 8% 해봐야 뭐 7% 해봐야 뭐 절반도 안 됩니다만 그 정도는 기대해야 되는데 겨우 이제 3% 반등이고. 제레미 시갈 교수는 아예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우 전쟁의 어떤 휴전 협상 소식이 좀 이렇게 들려오고 그나마 캐나다 전기료 뭐 설왕설래가 좀 저렇게 좋게 마무리돼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은 굉장히 또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 제레미 시길 교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상방론자잖아요. 어지간하면 좋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 걱정할 정도니까 참 그러네요. 시장 참. 그래도 어제 우리는 선방한 거 아닙니까? 뭐 어제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좀 못 오른 만큼 하락하는 폭도 좀 제한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지표 나오니까 또 하나씩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오늘 김혜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은 평상시 시장 흐름하고는 또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랄까요, 이제 시장과 트럼프가 따로 놀다가 이제 서로 이제 드디어 중간에서 만나려고 이제 합을 맞추기 시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는 나름대로 계속 시그널을 줬었는데 어떤 방향을. 근데 시장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을 좀 해왔었던 게 분명히 있었고, 이제는 제가 늘 계속 한 달째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관세의 진심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시장도 드디어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제 하루만 말씀드렸지만 그 차트를 밑에 날짜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한 3년 차트 같아요. 3년 차트요? 3년, 어제 하루간에. 어제 하루 미국장 보면은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걸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좀 이걸 밑에 딱 지우고 나면은 아마 3년 정도의 흐름이 어제 하루 만에 나타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확실하게 지금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제 정책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시장이 그 사이에 해석해 오던 그런 방법, 시장을 보던 투자 문법에 익숙해 있던 것들이 지금은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전 잣대로 다 보면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좀 더 생각도 유연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맞춰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요, 대결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다가는 상당히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뭐 자산별로 아니면 또 보면은 유럽은 네. 괜찮고 중국도 괜찮고 미국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좀 나라별로도 좀 수익률을 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산 군으로 예. 보면은 그 사이 이제 버티든 어제는 이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주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자산군 내에서 다 흐름이 다 마이너스권이 좀 심했고요. 다 그나마 미국 요건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이 가장 좋았고요. 네. 왼쪽이 금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고요. 제가 좀 잘못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세계 주식과 그 원유가 좀 제일 안 좋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여전히 금을 포함한 그 소위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뭐 그런 쪽이 좀 상대적으로 회피적인 그런 자산들이 좀 한 주간 양호했었고,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원유와 세계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다. 결국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실하게 나타난 거다. 특히 이제 미국 경기 둔화가 의미가 된 거죠. 왜냐하면 세계 주식의 70%가 미국이니까요. 근데 우측에서 그 미국 그런 세계 주식 안에서도 구분을 쭉 해보면은 맨 왼쪽으로는 여전히 좋은, 아까도 했지만 어제 빠지는 장에서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우리 시장에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도 여전히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중국과 유로존은 여전히 좀 플러스권을 좀 잘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딱 한 중간 조금 아래쪽 뭐 그 약보합 정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어제까지 포함하면 더 빠졌죠. 그래서 거의 3% 넘는.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S&P 500도 어제 살짝 그 소위 기술적 조정,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100은 이미 확실한 조정 영역에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정확히 일주일 사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싸늘해졌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들도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자금을 좀 다른 쪽으로 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는 글로벌 큰손들이 많아졌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유럽도 살짝 좀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따 보겠지만 그 저겁니다. 그 다음 주에 네. 되게 중요한, 지금 유럽을 끌고 가는 거는 독일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예 그 차부터 보시면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요즘에 이제 월가에서 재미있는 소위 그 주제어 네. 보면 트럼프 역설입니다. 트럼프의 역설. 예, 트럼프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 같은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우리만 잘 살 거야. 너희들 한테 이런 표현 좀 돈 뺏어서 이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도둑처럼 우리 돈을 다 빼갔잖아. 그러니까 우린 다시 가져올 거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금 로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러니에서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정반대로 미국이 지금 타격을 바로 입고 있고 예. 반면에 유럽과 중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고질병 예.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합심해 갖고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을 아이러니에도 트럼프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표적인 고질병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EU라는 데가 상당히 둔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도 돈을 펑펑 쓰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이태리나 프랑스나 뭐 남미국가 남북국가들이나 근데 반면에 독일이 엄청나게 짠돌이처럼 지내왔었는데 예. 이게 미국이 때리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드디어 바뀐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만들었던 독일 헌법의 균형 재정 준칙이라는 게 사실은 독일 헌법 안에 있는 거거든요. GDP의 0.35%까지만 재정 적자를 허용하겠다. 네. 그걸 풀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죠. 어허. 사실은.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지금 독일 국민들도 다 일치단결해갖고 이것을 좀 지원하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요게 지금 한 주 정도는 좀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러니까 3월 18일입니다. 예. 지금 독일 헌법 개정과 관련된 투표가 그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은 좀 뭐랄까요, 정중동이겠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기가 조기 총선을 했긴 했는데 거기서 극우와 극자 두 정당이 많이 좀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의회가 열리기 전에 기존 사람들로 모아서 지금 이 투표를 좀 쉽게 좀 통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녹색당이 예. 이런 표현이지만 야지를 논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 말 안 들어주면 우리 다 반대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서 지금 변동성이 좀 생기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독일이 각성을 했고 유럽 내에서 돈을 가장 강하게 쓸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고 네. 아까도 봤지만 지금 상도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어도 손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벤츠라는 개별 기업이긴 하지만 유럽을 때리면 때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와 미국이 손잡으면 유럽이 중국과 손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연대가 갈 수 있는 그런 트럼프 역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 이거는 우리가 보는 주식이나 경제 밑에 엄청난 큰 변화, 지각 변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막 처리되고 있네요. 벤츠가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중국 걸로 쓰겠다. 그렇죠. 그냥 일개 기업의 결정이라고 보기보다도 저기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되는 거죠. 이게 미국에 반대하는 마음들을 곳곳에 지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우린 가야겠다는 마음들을 적어도 유럽 국민들한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또 트럼프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독일 헌법 개정은 뭐 되는 쪽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죠. 녹색당만 동의해주면 네. 뭐 무난히 통과가 될 거다 보고 그러면 대략 5천억 유로, 미국 달러로 5,140억 달러 뭐 이 정도 정말 대규모 금융이죠. 그래서 예. 이것이 인프라와 국방비 증액에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잘 봤지만 정부가 돈을 쓰면 네, 그 네. 5천 유로를 독일 혼자 부담합니까? 그걸 이제 나눠서 하겠죠. 같이 합쳐서.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지분은 당연히 독일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재정 준칙을 열어주는 거니까. 네. 그 사이에는 지금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음대로 썼다가 사법부인 헌법에서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안 돼 그러면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헌법 개정이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열어준다면 상당히 큰 적어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이미 환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뭐 트럼프 일기 때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제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재 수장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이전으로 좀 되돌아간 수준이고 또 비트코인도 사실 그 크립토 서밋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 11월 4일 날 대선이 있고 당선 사실상 발표된 다음부터 주가는 시장이 갭 상승했었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리고 그때 최대 수혜를 다 지나놓고 보면 그 당시에 봤더니 한 달 지나놓고 봤더니 딱 두 종목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딱 2배 배 상승했고요.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한 60% 상승을 예.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다 언급이 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지금 뭐랄까 너무 과도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히려 테슬라는 트럼프 당선보다 더 빠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9% 빠졌는데 어제 좀 올라서 요거 좀 축소했겠네요.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 지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도 한 60% 올랐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지금 한 20% 미만으로 좀 많이 한 15, 16 요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좀 뭐랄까 앞으로의 기대감을 너무 땡겨서 단기간에 가격에 반영을 하다가 이게 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테슬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아까 역설, 그러니까 세상을 미국 제외 나머지를 때리는데 그 외부로부터 날아온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2019년도 뭐 이때 그때 때렸을 때 아이런데 한국 내에서는 노재팬 운동, 네, 그랬죠. 불매 운동이 막 네. 일어났었습니다. 네. 정확히 지금 테슬라가 그런 일을 전 세계에서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좀 반토막 나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 차량 반토막, 심지어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심으로 또 내지는 어쨌든 그 시민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그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단어가 요즘 생겼어요. 테슬라 테이크다운. 그러니까 뭐랄까 해체버리자.
제압하자 테슬라를. 테이크다운은 그건데. 네. 저 뭡니까? 이종 격투기에서 쓰는. 그러니까 꽉 누르는 위에서 잡아뜨리는 거. 잡아뜨려서 꽉 눌러갖고 예, 이렇게 예. 제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압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얘기가 운동가처럼 지금 더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서 활동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지의 그러한 그 수장으로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표적이 되면서 테슬라 나머지 주주들은 또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머스크를 사실 좋아해서 지금 테슬라 사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머스크의 행보가 머스크 지지자들인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결코 썩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좋은 결과로 돌려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대리점 공격, 그 시애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거? 지금 50개 주에서 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래서 나타나는데. 앞에서 시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이란 표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총을 쏘거나 돌을 던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앞에서 피켓 시위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머스크의 행동 자체가 적어도 테슬라 주가에는 도움이 좀 안 되는 쪽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론에서 어떤 식의 자료 화면을 비춰주고 어떤 쪽에 약간 비중을 두고 멘트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 지금 저거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으로서 해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미국 미국민들이 대다수가 저렇게 막 혐오하고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론을 실제 이렇게 외신 보면은 뭐 팍스나 CNN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은 저걸 참 진짜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면서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가까이나. 그러니 세상이 완전 딱 쪼개져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그게 정치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네. 게 맞는데 테슬라는 소위 우파한테만 차를 팔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양쪽에 다 네. 팔아야 되고 전 네. 세계 다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 테슬라의 그런 향후의 그런 움직임에 도움이 될 거냐는 아까 말한 도지 수장으로서 하는 행동과는 별개고, 사실 그러면 테슬라 CEO를 자리를 내놓고 거기는 새로운 CEO를 만들어주고 나오든가 뭐 사실 이렇게 약간 선을 걷어야 되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테슬라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이 두 스트롱맨의 저 상남자의 저 속도전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다. 뭐 연방 공무원들 자르는 거나 뭐나 할 것 없이 막 USAID 모든 원조 지원 파보니까 이렇게 황당한데 돈이 나가 다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등등 하는 거에서 좀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발언들도 자꾸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 뭐야 싶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를테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아직까지는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시장 안 보고 뭐 시장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도를 얘기하고, 어제 또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뭐 어제 시장, 오늘 시장, 내일 시장 순간순간에 그냥 스냅샷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 아닌 말로 1, 20%더 빠진다. 또 베어 진영에서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면은 과연 저 내년에 그래봐야 바로 내년에 또 중간선거입니다. 뭐 이런 거 앞두고 또 이렇게 뭔가 이 속도 조절 내지는 수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트럼프는 이번에는 진용을 제대로 굳혔다고 생각하는 네, 것 같고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한마디로 이제 그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 속도전에는 네. 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있죠. No pain, no gain. 글쎄, 예.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네, 지난주 네, 의회 첫 연설에서부터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오픈
코멘트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이 정도면은 반등도 나와야 되고 트럼프가 뭔가 좀 얘기해줘야 될 거 하는데 이게 트럼프 푸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 대놓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뭔가 변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감내하고 가야 돼라고 이미 지금 밑자락을 계속 좀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뭐랄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이 정도 빠지면 트럼프 푸시 과거 일기 때와 같으면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반응하면서 그러지를 않는 걸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나왔고 지금 트럼프의 지금 내각을 포함한 전체 진영, 이 미국을 이끄는 진영 자체도 이것에 정말로 진심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송 대표님 표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관세의 진심이다, 찐이다처럼 시장 월스트리트의 금융시장의 다소 흔들림 이런 것들 별로 우리 정책 추진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찐일 수도 있네요. 전 진심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걸 그러니까 믿으면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외면해 왔는데 예. 이제는 서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라든지 이제 정부 부채 때문에 이제 재정 지출 축소를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재정 준칙을 완화하려고 하고 또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재정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네. 이게 뭔가 흐름이 다들 이게 좀 반대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가 중국 먼저 보면 중국이 지금 양회 관련해서 이제 이미 그 리창 총리가 그 주요 업무 보고 하면서 그 연설문에서 나왔던 걸 보면은 확실하게 지난주에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도 한번 이거 바꿨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자기 국민들이 흥청망청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 근면 그러니까 그 꼰대죠. 검소한 삶 이런 거 이제 엄청나게 실제로 그 공식 문서에도 나옵니다. 검소한 삶을.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검소한 삶을 주장한 거 이보다 더 검소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주요국들 내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돈을 안 쓰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걸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처음으로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그런 그 연설문 내에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냐를 놓고 보면 지금 보시면 검정색 선이 소비를 얘기한 것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났다. 1등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소비 진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수출을 위해서 고품질 개발, 고품질 생산력 개발 이런 것이 주된 얘기였는데 특히 작년까지 이것이 좀 많이 내려왔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시진핑이 너무너무 싫어하던 방향을 정말로 틀게 시진핑 정도 되는 그런 연세의 그런 리더, 스트롱맨이 마음을 바꿀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시 트럼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했지 소비를 돌리지 않고는 중국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그 고집불통 중국도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이 또 트럼프의 역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30년 내에 재정 적자 용인하는 폭 자체를 4%로 가장 높였고요. 이것이 진행된다면 광의의 재정 적자는 한 10%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역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재정 적자 확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과 중국이 돈을 풀려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에서 일부 빠져서 유럽과 중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다가 살짝 우리 한국에 좀 들려도 되는데 중국 가지 말고 살짝 좀 떨주고 가줘도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중국 들렀다 우리 오겠죠. 중국 들렸다가.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좀 뭔가 성장 자체가 좀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되는 것도 감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시적인 둔화라는 거죠. 일시적인 둔화.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관세도 사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두 개의 조합은 우리가 말하는 S의 공포. 아, 스태그플레이션. 예, 사실 그 모양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R보다도 S가 더 언급되네요. 더 나쁜 거죠. 글쎄,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경기 침체 우려 정도였는데 이제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을 그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제 옆에 있는 아니,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다. 를 자주 소개하셨잖아. 말이 씨된다고. 제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좀 보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말씀 같아요. 주신 대로 사실 불과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는 그런 걱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지만 성장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경기 과열에 대한 오히려 소위 노랜딩, 뭐 이제 무착륙, 뭐 이거를 네. 기대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파란색 선은 지금 미국의 실질 금리, 지금 미국 5년물 물가 연동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팁스라는 거 아시겠지만 물가를 다 더해주고 남는 거 갖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빠르게 지금 실질금리는 내려오고 있고요. 그 얘기는 미국의 향후 장기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실질금리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라. 네, 네, 그게 네. 그렇게 보통 네. 해석을 많이 하고요. 네. 반면에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네. 5년간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수직 상승해서 지금 거의 2.2% 중반 후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아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향성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 그 시장 주가도 그걸 반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2,554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2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5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좀 반등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3.5%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194,500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4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6만6천원이죠.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6,000원.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8,400원.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5,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좀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LB 보합 출발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8,1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오늘 좀 반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31만 3,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 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휴젤 1.8% 상승 예상됩니다. 2%까지 상승 예상되네요. 호가는 33만 6천 원. 그리고 클래시스 0.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6만 200원. 파마리서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뭐 혼조세긴 합니다만 또 대형주 쪽에서 좀 반등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시티그룹이었던가 리포터 하나 제목이 인상적이었는데 저 글로벌 디램 쪽 네. Winter is gone. 겨울은 갔답니다. 맨날 그 모간 스탠리가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온다 해갖고 우리 힘들게 하더니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왠지 우리는 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좀 더 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 안 빠지거나 미국도 여기서는 단기 반등 나올 자리인데 어제 조금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뭐
그래도 오르는 날 아닐까 생각하고 왔는데 오르는 김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일단 환율이 그렇게 크게 안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이따 더 한번 개장 이후에도 한번 짚어보고 네네. 지금 송 대표님 그동안에 이렇게 뭐 장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거 잘못하면 곧 빠집니다. 급락옵니다. 이 소리는 소위 말해서 그 이렇게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누구도 그 강하게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송 대표님은 은근히 보면은 좀 강하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장은 도래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직도 이 조정 내지는 하락장의 중간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얼추 이 정도면은 해결은 됐다고 봅니까? 뭐 단기 반응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단기 반등 가능성은? 예, 이제 이것이 그럼 아예 그 얘기부터 먼저 네, 드리면 네. 예, 그 8번 차트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CNN 공포 탐욕 지수 그것이 보통 단기 반등을 이제 체크 또 단기 고점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여러 한 7개 정도의 그러한 지표들을 이제 잘 버무려 갖고 만들어낸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 그 극단적인 공포 수준까지 지금 도달이 돼 있습니다. 맨 우측에 아래 보시면 제가 동글뱅이 지금 쳐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통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으면 보통 그게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그러한 신호로 역발상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동그라미를 여러 군데 지금 쳐놨는데 대략 이 정도 수준까지 극단적인 공포 수준에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하더라.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난 한 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발생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줬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걱정 네네. 그게 있는 건데 그것이 제가 박스를 쳐놓은 그 네모를 쳐놓은 그 기간입니다. 2022년도죠. 아하. 그때는 기조적으로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던 거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하는데 고점은 계속 낮춰가면서 1년 내내 빠졌던 기억이 있으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번도 요 정도 한 10%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갈 거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는 맞고 지금은 반등 가능성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 지금 어쨌든 기술적 반등은 줄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진짜 그거 하네요. 아래쪽에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그 공포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오른쪽 제일 끝 빨간색 원으로 친 부분이 현 시점이고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 왼쪽 지난번 야 저때처럼만 대준다면은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젠가 또 했던 말 중에 지금의 증시의 하락은 또 누군가에게는 또 큰 돈을 벌 기회를 준다 이렇게까지도 언급하시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바이더딥 소위 예, 저가 매수의 예, 기회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바로 있죠. 직전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친 저 구간의 성격이라면 이거는 뭐 또 뭐라고 할까 거의 뭐 눈 감고 한번 용기를 내부어서 들어갈 만한데 지금 네모로 박스 친 부분 같으면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장이 한동안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금 고민인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가계를 포함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비중은 잔뜩 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이에 계속 늘려왔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좀 더 되는 거죠. 여기서 더 실어야 되나?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빠져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긴 호흡에서 보면 매크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네. 매크로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것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죠. 소비가 뭐 GDP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중요하죠. 맞습니다. 70% 차지하고 특히 보시면 소비 여력이 우리가 늘 이제 그 사이 많이 얘기했던 코로나 때 엄청 푼 돈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돈은 쌓여 있고 네. 초과 저축이 한 2조 달러까지 네네. 갔었다가 그걸 지금 다 써서 지금 완전 마이너스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고요. 아 지금 가계 저축 상태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초과 저축을 흥청망청 많이 썼는데 신나게 썼는데 이제 그건 다 줄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나라에서 돈도 이제 안 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주면은 그 달러가 이미 바이든에서 다 예.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럼 나갈 돈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서비스 물가나 이제 물가는 몰라 있는 상태고
대표적으로 늘 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담보로 사면은 이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사실은 미국이 가계가 되게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절이 고정금리로 쫙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시장 금리 올라가도 나는 영향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시면 그때 한 35% 이상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지금 금리 6% 이상의 비중이 이게 지금 녹색선인데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자 부담이 3% 미만에서 6% 이상으로 고금리로,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자 비용이 그냥 2배 이상 느는 사람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미 갖고 있던 정부가 많이 줬던 저축된 돈은 다 써버렸고 그 반면에 이자 비용은 더 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적어도 이제 상위 10%를 줘야 나머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좀 반등하나 싶었습니다만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기술적 반등 기대하셨던 분들 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습니다만 장 막판에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도 나스닥 전일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좀 아쉬운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투자자들 좀 관망이라든지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일단 코스피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갑니다. 2,552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72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으로 53,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4% 상승합니다. 195,5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3% 상승합니다. 34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오름세로 172,000원이고요. 현대차도 강보합권이고 기아는 보합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하면서 21만 3,000원이고 셀트리온 0.5%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지네요. 44,75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4% 상승하면서 67만 7천원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 37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0.8% 올라갑니다. 12만 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3%대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반등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LB 0.38% 상승합니다. 78,700원. 에코프로도 0.5% 올라갑니다. 58,6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합니다. 3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닷새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천당자 강보합권으로 19만 4,100원. 휴젤이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3.8% 상승으로 34만 원권이고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68% 상승하면서 6만 70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클래시스도 하루 만에 좀 반등 보여주면서 어제 낙폭 좀 빠르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캔바이오는 강보합권이고 코롱티슈진 지금 약보합으로 4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대동기어가 6% 강세입니다. 24,7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대동도 3% 상승합니다. 12,200원 선 흐름 이어집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1.8% 상승하고 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도 1.9% 상승하면서 78,400원. 그밖에 다산네트워크스, SY 스틸텍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말고는 오늘 또 오랜만에 원전주가 약간 움직임 이어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상승합니다. 26,175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BHI도 2% 상승합니다. 19,870원. 그리고 우리기술, 한전기술, 현전 KPS까지도 2%에서 1%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 막 엄청나게 좀 테마라든지 섹터를 이루면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주가 그래도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T-로보틱스가 9% 강세입니다. 13,500원선, 13,600원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클로봇도 8% 강세입니다. 23,900원. 효림 로봇도 5.7% 상승합니다. 2,305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폭 1%로 31만 6천 원. TPC도 1.9% 올라가고요. 라운테크 5%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이젠 R&M, KNR 시스템도 2% 이상 상승하고 로보티즈도 2% 상승 보여줍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지금 71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6억 원, 32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40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8억 원, 60억 원 순매도고 지금 외국인 선물에서 또 많이 파네요. 지금 2,000계약 넘게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5원 20전 하락하면서 1,45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지금 보니까 좀 상승폭도 축소가 됐고 또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 또 박스권에서 좀 쉽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네. 미국장 빠지는데도 네. 외국인이 파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건가 싶기도 하고요. 뭐 테슬라나 무슨 팔란티아 테크나 우리 수학개미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 당분간 이 어느 정도 이 가두리 양식장의 경계는 정해진다 싶기도 한 게 올라가봐야 우리가 지난 한 2월 정도에 봤던 고점 이제 밀려봐야 최근에 봤던 저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지수로 볼 것 같으면 2,500 밑으로 갈 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2,600 위로 해서 2,700까지 탄력적으로 가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나아 보이고 간밤 졸트 발표됐잖아요. 네. 고용 상황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이 침체 안 가고 네. 적당히 둔화되면서 시장이 네. 말씀드린 대로 좀 갖춰주면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돈이 쭉 빠져나오면서 이제 유럽과 중국 제외한 나머지 이머징 신흥과 이제 나머지 그 미국 제외한 선진국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방향성 자체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둔화되면서 유럽과 중국에 돈 쓴 것이 우리한테도 수혜가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둔화를 나머지 지역이 좀 뭐랄까 이렇게 메꿔주면서 다 같이 상향 평준화 되는 모습 그게 이제 베스트인데 제일 안 좋은 모습은 그거겠죠. 사실은 미국이 빠지면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내려가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고용이란 거는 가장 늦게 이제 움직이는 네. 방향성인 네. 작품이긴 한데 제가 갖고 온 차트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구인구직 그 서비스 해주는 그 챌린저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어디에서 이제 잘리면은 거의 소개시켜주고 예, 예. 하는 네. 여기서 챌린저에서 이제 소위 해고자들을 매주 발표를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 챌린저 근로자 해고 이게 녹색선입니다. 이것이 시차를 두고 미국의 공식 초기 실업 수당 청구 건수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 챌린저 근로자 해고 숫자가 먼저 움직이네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머스크가 네. 칼을 확 빼들어갔고 그래요. 자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방 직원들 자르기 시작하면서 저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이 연방과 연계돼 있는 사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미국에 한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일단 지금 줄이고 있고 사실은 아까 불확실성이 많으면 투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실업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어쨌든 징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시장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랩업하면 미국이 둔화는 되되 그 급격한 상승, 그러니까 이런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런 침체로 가지 않고 적당히 소위 말하는 연착륙으로 가주면서 유럽과 중국이 그 자리를 메꿔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미국이 여기서 폭삭 주저앉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러한 어찌 보면 기로에 좀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졸트만 하더라도 1월 7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이니까 1월 7 전혀 지표 영향을 가지고는 네. 야, 나뭐 그 뒷부분에 그거 했는데 그때는 바이든 탓이야 하면 되겠는데. 맞습니다. 이제 2월부터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오늘 밤에 나오는 CPI가 2월 CPI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3월 달로 이제 가면은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게 나오지긴 어려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이미 실업자들이 조금씩 느는 게 아까 초기 실업 청구 건수가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이럴 때 이제 뭔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좀 뭐랄까 공격을 그러니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시황이야 장 끝나고 나서 4호 약방문 격으로 그냥 거기 맞춰서 쓰면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이른바 뭐 R의 공포, 경기 침체 아니면 S,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이면은 지금은 대표님 그러면은 CPI가 시장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는 게 낫습니까?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지금 상황은 딱 예측 정도대로 나오는 게 맞고 사실은 그보다 네네. 조금 낮이긴 더 좋죠. 사실은. 낮아지는 게. 그러게요. 네. 높게 되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FOMC가 또 그래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입이 제일 중요하지만 네. 파월이 그나마 진정시킨다고 지난주에 그 어디에서 그 연설할 때 미국 경기 좋다, 나쁘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파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쁘다고 얘기하면 이 상황이면 금리 낮추라고 바로 압력 들어올 텐데. 예.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인플레이션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어허. 그렇게 놓고 보면 최대한 늦출 겁니다.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아마 FOMC에서는 뉘앙스 자체는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와의 전쟁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는 좀 시장이 그 걱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좀 유연하게 우리 네. 그 금리 낮춰줄 수 있어라고 분위기가 잡히면 금 시장이 좀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양갈래로 갈라갈 수 있는 그런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3월 FOMC네요. 맞습니다. 예. 369, 12, 뭐 1년에 나오는 나오는 FOMC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369, 12 중에 이제 또 점도표도 나올 거고 경제 맞습니다. 전망도 예. 수정될 거고 하니까 네. 다음 주에 야 근데 참 FOMC 보통 한 2주 전부터 FOMC가 관건입니다 이 소리 막 하고 있는데 요새는 진짜 연준은 뒷전이네. 트럼프 얘기만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말이 바뀌다 보니까 예. 뭐 어떻게 근데 우리는 또 네. 내일 또 그겁니다.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그것도 369, 12월에는 뭐 내만장의 날. 네. 뭐 이게 옵션 만기일 날 특히 쿼드러플 위칭 데이에 뭐 부닥거리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원위치 하긴 하니까 그거 합니다만 특별히 뭐 경계할 만한 건 없겠죠. 뭐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는 네, 뭐 옵션 그런 만기라 해서 뭐 특별히 제 뭐, 기억에 그날 뭐 다음날 엄청 걱정하고 뭐 이랬던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대표님은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다만 걱정은 좀 하셔야 된다. 걱정.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이제 기술적 지표가 네. 투자 심리 지표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불베어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6개월간 장이 좋을 것 같아요. 불. 나쁠 것 같아요. 베어. 네, 네. 두 개의 이제 대답의 격차를 갖고 불베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역대급으로 지금 이게 하늘색 선입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역발상, 그러니까 바닥 신호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저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S&P 500의 PER. 향후 벌어들일 이익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 정도로 거래되느냐 정도인데 보시면 이 정도 좀 시장이 다 배열어가 있으면 보통 지금 PER이 많이 내려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갭이 꽤 벌어져 있죠. 결국은 시장이 조정을 충분히 못 받은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주어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 그 사이 못했던 지역 다변화, 자산 가격, 자산 다변화를 꼭 한번
이번 기회는 좀 많이 좀 해주면 좋고 저가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미국의 향후 올해 연말까지의 그런 전망 자체가 정말 많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자산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좀 시장을 이끌어갔던 쪽에선 비중을 줄이고 맞습니다. 소외됐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주식에 올인돼 있으면 예. 채권도 같이 좀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채권. 같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면 미국 장기금리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 또 내지는 이미 주가 레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니면 단기채에 물을 갖고 롤오버하면서 쭉 끌고 가셔도 이미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좀 더 확실한 데도 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도 지금 너무 기술주, 대형주, 빅테크, 미국 빅테크 뭐 이런 주로 집중돼 있으면 좀 분산하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커버드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투자돼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거 그 언더라잉 에셋인 그 투자 뭐 테슬라든 뭐든 이런 거 빠지면 다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게 그 보장이 안 됩니다. 약간 ELS 성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세상에 이 완전한 것들은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그나마 확실한 것 쪽으로 좀 투자의 포트폴리오들을 좀 보수적으로 좀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아까 모가스테니하고 CT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은 겨울이 다가오네, 어느 쪽은 겨울이 이미 지나갔네요. 늘 그렇습니다. 상대적이고 서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보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서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업황을? 예,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네네. 왔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업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매출 증가율로 보면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주황색 선이고 차트가 지금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요것이 전년 동 시점 대비 이제 증가율이거든요. 보시면 항상 모든 것에 앞서서 주가가 선행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미 그 마이너스권, 요거 제가 갖고 왔을 때가 지난주 정도 마무리인데 이 주말 이번 주 월화를 겹치고 나면 요게 마이너스 좀 내려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하반기로 갈 때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상승률이 증가율이 둔화될 것을 주가가 이미 어찌 보면 예고를 하고 있는 거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CT에서는 이제 윈터 is gone 해갖고 이제 예.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적어도 모든 것을 앞서는 주가는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매출 둔화를 염두에 두는 방향. 이거는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주요 반도체 기업들. 예. 그들의 주가로 지금 계산이 되는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세계 반도체 매출이 따라가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CT의 기대대로 가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반대되는 그 의견의 차트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